2021년 5월 2일 저녁 9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간단하게 영상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마 대표가 송영길 의원님께서 아마 새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낙연 총리가 대표로 있다가 물러났죠. 물러나고 송영길 국회의원이 됐고, 원내대표는 전에 법사위원장 하시던 분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됐다는 것이 났고, 한국의 힘에는 지금 원내대표가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도 했고 17, 18, 19대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김기현님이 되셨어요. 아직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원대표는 아직 선거가 아직 안 됐어요. 그건 며칠 뒤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씨가 대표로 놓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나 저러나 그리고 오늘은 또 총재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하늘군 강의를 하셨는데, 내가 이제 직접 총재님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이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총재님께서 워낙 바쁘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하늘군 사회자님 있죠. 하늘군 강의 상위 사회자님이 조성리님 아닙니까? 조성리님이고 남편이 최선우 의사님이고 이런데 조성리님한테 이제 카톡이 되니까 내가 좀 대리 질문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부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한 몇 달 됐어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안 돼서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총재님을 이제 혹시 내일 모레 5월 5일 가니까 그때 가서 한번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하늘군 강의에서 답변을 질문을 하고 내가 카톡 쓴 글을 그대로 올려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하고 이제 인연이 있는 분이죠. 안녕하십니까. 내가 저하고 아주 잘 아는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 거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하고 이제 아주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어떤 식당에 갔다 왔다 이러면 내 지인하고 갔다 왔다 이럽니다. 우리 집사람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누구하고 식사하고 갔느냐 그랬어요. 내 지인하고 갔다 왔다 이러는데, 하여튼 저하고 좀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죠. 인연이 있는 분인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시고, 지금 또 조그마한 정당이지만 원내 대표로 있어요. 원내 대표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국회의원들 거야
한강에 빠지면 제일 먼저 건져낸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니까 너무 이제 뭐 한강물을 오염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빨리 건져내야 된다 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정말 뭐 물론 말하면 오수와 폐수와 같은 분이 있죠. 오수는 이제 더러운 물이라는 뜻이고 오염된 물이다 말이에요. 더러운 물이고, 폐수는 뭐냐니까 그 사람으로 치면 폐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폐가 폐인. 그러면 사람 폐인이라면은 쓸모없는 사람,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사람, 그걸 폐인이라 그러고, 폐가라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는 살 수가 없는 집을 폐가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폐수는 뭐냐니까 쓰지 못하는 물이라고. 사람이 마실 수도 없고, 농사 짓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밭에다가 줄 수도 없고 그런 물이라고. 폐수, 오수, 폐수가 그런 물이라고. 더럽고 쓸모없는 그런 물에 해당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야. 그 무엇보다도 이 천지를 모르는 놈들이라고. 천지 내역을 모르는 놈들. 요런 사람들은 그만스럽게, 아까도 총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자기가 3선 4선 의원이라 그러면 초선 의원들을 그냥 뭐라 그러면 아주 낮춰보고 말이야. 천지 내역도 모르는 놈들 말이야. 이런 놈들은 딱 잡아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다 그게 다 나쁜 게 아니거든. 국회의원이라 300명이라 해서 다 똑같이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2020년 4월 15일 날 작년에 이제 선거가 있었고, 임기는 2020년 6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작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예산안 어떤 정액을 할 때, 예산안을 이렇게 추가 예산 통과시킬 때 미국은 우리보다 더해요. 미국이란 나라도 말이에요. 거기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도 이런 정당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나라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모범이 돼가지고 미국도 우리나라를 본받아서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예산 빼먹는 데는 말이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똑같아요. 오히려 미국이 더해요. 그러니까 저게 낸시 페로스라고 어제 보니까 바이든이 100일 돼 가지고 말이야, 당선 취임한 지가 100일 기념회에서 미 의사당에서 연설을 할 때 뒤에 보니까 낸시 페로시가 있더라고. 그게 대역인지 그거는 대역은 아닐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런 하원 의장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딱 이거 같은 이제 당 소속이지. 그러니까 민주당이지. 민주당 의원들 앞에 딱 이렇게 위에서 보탄을 딱 누르면은 딱 따라야 된다는 거야. 뭐냐니까 예산안 통과하는 거. 이제 미국 국회나 우리나라 국회나 똑같이 역할은 똑같잖아요.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법을 만드는 거고, 둘째는 예산 이제 확정하는 거. 이 문제거든.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 근데 예산 정액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다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그 예산안을 이렇게 딱 다 본다고 하는 것은 트럭으로 한 트럭 정도 온다더라고. 한 트럭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란 말이에요. 200페이지가 아니라고. 몇천 페이지, 몇만 페이지 된다고. 그걸 트럭으로 오는데 위에서 보탄이 딱 내려오기를 여기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통과야. 무조건 통과라고. 거기서 통과 안 한다, 반대한다 그러면 찍힌다고. 왕따 당한단 말이야. 얼마 전에 민주당의 초선 5명이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할 말을 하니까 초선 5명 이놈들을
이놈들 죽으려고 혼이 떴나 이래가지고 대깨문이라 그러나 문재인을 뭐 대가를 깨지도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그런 파에서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막 문자를 돌리고 이런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막 하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랬다고. 내가 되면 초질간이로 밀어 나가지. 계속 나가지만 그 뭐 다른 사람들 뭐 자기 부모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볼 때 국회의원이라 그러니까 그 자기를 뭐 계속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도 자기대로 사과 반성을 하고 그랬는데 말이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미국에서도 말이에요. 저게 예를 들어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이야. 빌 게이츠나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보면은 남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막 그 도와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 도와주는 거야. 맞는데 자기가 도와주는 것을 한 100만 원어치 도와줬다 그러면은 미국 세금을 1000만 원어치 뽑아 먹는다더라고.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돈이 그 국가 예산이 그쪽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그것을 일일이 다 볼 수가 없대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거기에서는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다음에 또 공천을 또 받잖아요. 그래야 2번에 먹고 3번에 먹고 4번에 먹고. 그러니까 저거 누구냐고. 미치 맥코이 미 상원 의장이지. 미치 맥코이 같은 사람은 70년대부터 이때까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 가짜 대통령이지. 바이든이 72년도 미 상원 의원이 당선돼 가지고 2020년까지 했으니까 작년까지 했으니까 몇 년이 한 40년간 미 의사당에서 있었다. 그 미치 맥코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 사람도 한 40년까지는 안 돼도 한 30년 계속 해먹은 거거든. 그리고 요즘 뭐 옛날로 치면 우리나라 9선 의원, 8선 의원, 9선 의원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에서 당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해야 자기들이 3선도 하고 4선도 하고 5선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치 맥코이는 공화당이 있고 바이든은 민주당이지만은 그 국회의원을 30년, 40년 일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모이고 자기 부인들끼리 친하고 이러니까 뭐 트럼프 같은 거는 뭐 4년짜리 대통령 이거는 뭐 그냥 애 취급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랬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건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미국에서도 예산안을 이렇게 그 트럭으로 한 트럭 정도 되는 양을 볼 시간도 없고 그것을 보는데 시간을 얼마 주냐니까 5분에서 10분 줬다더라고. 5분에서 10분 보고 그것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일일이 누가 어떻게 다 보느냐고. 예산이 어떻게 써나가는지 모른단 말이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그래 통과되는데 미국도 그래 통과돼요.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통과시키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이라 해야 되겠지. 그분은 작년 2020년 6월 달에 예산 예산을 이제 추가 예산이라 그러지. 예산을 추가 예산 시킬 때에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 할 때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그것을 다 봤다 그래. 그게 대단하잖아. 그게 대단하지. 사전에 그게 엄청난 양의 그 양을 다 봐야 된다고. 그 눈에서 막 진짜 얼마나 그 보았겠느냐고. 밤을 새워서 봐야 된다고. 그것을 딱 보니까 그분이 이제 교육위원회에 이제 관련된 데가 있는데 교육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이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말이에요. 애들 말이야 지금 뭐 자기 자녀들이 진다 뭐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신경 쓸 게 아니고 자기 자녀가 또 결혼하게 되면 손자 손녀가 생길 거 아니냐고.
그 손자 손녀들의 교육을 생각할 텐데 교육이 어디 뭐 대한민국 교육이 관심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안 그래? 나는 우리 애들 다 키웠다 해가지고 그럼 신경 안 쓰면 되는가? 말도 아니지. 자기 애들은 또 결혼 언젠가는 할 거 아니냐고. 하게 되면 그 애들은 오면 손자가 되고 정손자도 나올 거고 고손자도 나올 건데 우리 한국의 교육의 그 문제가 얼마나 내 문제하고 똑같잖아. 그분이 딱 보니까 그분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바로 설 건가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누군가가 뭐 대화를 하길래 내가 좀 피했습니다. 아이고.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자리를 좀 피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어떻게 하면은 교육이 정상화 될 건가 우리나라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쓰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비근한 여러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부산에는 부산대학교도 있고 또 경남에는 경상대학교도 있어요. 국립대학교가 많이 있어요.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의 국립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그 학비를 그 국가에서 전액 면제를 시켜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또 충분히 또 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엄청 그 연구를 하고 또 법을 제정하고 그래요. 그리고 사학비리 재단이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사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그게 지금 원래가 550조인데 거기서 60%만 줄인다 하더라도 500조를 잡아도 60% 같으면 300조 아니에요. 그 300조 예산 중에서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국방비도 많이 차지하고 성인지 예산도 있지만은 교육비도 많이 차지해요. 그런데 교육의 비리 이것도 어마어마하다고. 특히 사학재단의 비리 말이야. 그 사람들은 봉급은 국가에서 주는데 행세는 이사장들이 자기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어요. 이게. 그것을 좀 바로 잡아 보려고 나름대로 헌신의 힘을 다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런 사람도 같이 도매금으로 해가지고 같이 뭐 정신교육대 넣어가지고 되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 내가. 그래. 나도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뭐 도매금식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정신교육대 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뭐 자기가 좋아하던 골프도 못 치고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국회의원 중에. 또 자기들이 인생의 낙이 뭐냐고. 인격을 완성시킨다. 자타일시 성불도다 말이야.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이런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재산 늘이 나가는 거. 재산 늘이 나가는 것도 낙일 거야. 또 뭐 여러 가지 낙이 아니겠어요. 그런 걸 못하게 되면은 깝깝하고 뭐 처음에는 참 언제 하면 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차츰 있다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 자기가 마음이 맑아진다는 거라고. 양심이 맑아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배수가 오염되고 쓸모없는 물이 7수 물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7수의 물이 이제 되고 있는 과정이 참여하는 과정이거든. 참여한다고. 그게 아파요. 그게 아프다고. 내나 김진명 씨가 내가 하는 말대로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자기 이제 그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 가서 오늘도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총재님께서 그 견성하는 방법을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걸 알아들었을 거고 좀 아둔한 사람은 뭐 잘 캐치를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을 볼 수 있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레이저 광선을 전파를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을 끼게 되면은 가시광선은 전혀 못 본다 그랬다고. 거기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다고. 그러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영과 같고 여로영여전이고 응작여시관하라 그랬단 말이야. 이 말은 자주 쓰는 것이지. 약인 새끼나고 이엄성부와 시인 행사돈이 불분견제래다.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내나 오늘도 그만 말 끝에 그러고요.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범소유상 개시희망인데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예래다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깨치게 돼요. 총재님의 이제 그 가르침을 듣게 되면은 첫째 마음이 이제 시인의 마음이 돼 가지고 마음이 맑아지면서 결국 가서는 이제 전 삼라만상이 나와 한 몸이라고 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 우주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프면서도 처음에는 고난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축복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그 삼층교육대 정신교육대 가는 사람 처음에는 울고불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고마워서 총재님을 향해서 언제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게 될 거다. 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끝에 손정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손정이가 이제 25살 때 암에 걸려가지고 좀 앞으로 뭐 한 3년밖에 못 산다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원에 가가지고 책을 엄청 많이 읽고 말이야. 그 많은 책을 읽는 것 가운데서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반대되는 행위를 해라. 이제 그런 책을 보고 자기 반대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생명이 연장됐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즉 그 세상만사 세웅지마라고 말해요. 그 남들이 안 좋다는 것이 결국 가서는 자기한테 좋게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렇듯이 교육대 가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좋게 된다고. 그러나 이제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뭐 그 출퇴근하는 그런 교육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당분간은 격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돌을 닦는데도 말이야 최하 10년 동안은 그 자기 집과 떠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 돌을 닦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족 간에 이제 오붓한 그런 사소한 행복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이 돼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재님께서는 선배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항상 그래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내가 질문에 대한 것은 답은 들었으니까 300명 몽땅 다 또나게나 전부 다 100% 정신교육대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선배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오늘 또 하늘궁 강의에서 그런 게 있었고
내가 이제 지금 품고 있는 거 하나,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내가 내 생각하는 것은 그거라고. 내가 18세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뭐냐, 14세, 15세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있지. 그거는 기독교로서 전 세계를 통일시키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화 시킨다는 거. 그런 것을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20살 전후로 해가지고 18세, 19세, 20세 요때 벌써 참 말하기도 그런데 참 티끌로 본다고. 사람을 막 있는 대로 이야기해. 내 강의를 끝까지 듣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럼 그런 사람 앞에서 내 있는 말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티끌로 봐요, 티끌로. 그게 아주 내가 철이 들 때부터 그렇다고. 그 남을 무시한다고도 할 수 있지. 무시한다고도 할 수 있고. 뭐라고. 내가 천동설, 지동설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는데, 자기가 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자기가 양심이 입각해서 최고의 그 어떤 그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가서는 지동설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동설을 확신을 했었을 때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그 모든 과학자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없잖아요. 천동설을 주장하는 모든 뭐 그 당시에 뭐 신부들, 뭐 로마 교황들, 목사들, 신부들 어떻게 보겠느냐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가르쳐야 될 대상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그게 내가 20살 되기 전에 그런 정신이 확철하게 들었지.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내가 아주 뿌리 박힌 사람이라고. 20살 때 그랬으니까 지금 65세잖아. 60살 때 내가 도경이 존재를 알았으니까 아마 5년 59세 때 알았지. 그러니까 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지금은 총재님 지지자가 엄청 많아졌지만은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단 말이야. 그 당시는 초창기라고 할 수 있거든. 그때는 유튜브가 나올 때니까. 그때 그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한평생 걸쳐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거의 확신하고 주장하고 나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작년 총선에도 말이야 그 뭐 한 사람도 안 됐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총재님 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한평생 이 목숨, 이 모든 것을 바쳐서 탐구해놓은 그 결과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고 총재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할 그런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날씨가 좀 쌀쌀해서 내가 지금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말이에요. 어제 아래도 얼마 전에 내가 한 달 전에 내 아는 사람, 내가 상수도 사업본부 있을 때 근무한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내가 졌지.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가 복귀한 게 아니니까 좀 있으면 복귀를 하시겠죠. 지금 애리조나 주에 이제 선거가 이제 5월 14일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난다고 하니까 뭐 오늘 5월 1일이니까 이제 한 열흘 있으면은 이제 좀 결과가 드러나겠죠. 그래 되면은 이제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애리조나 및
이제 조지아 또 펜실베니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검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래 되면 이제 그것을 합법적으로 트럼프가 복귀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게 아니니까. 그거라 그러니까 말이 좀 옆에 가지만은, 지금 뭐 힐러리가 뭐 처형됐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 아니다. 오늘 그 강미연 교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MBC에 나와가지고 뭐 그 힐러리 클린턴이 그 뭐 자기가 하는 말을 다 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대역을 쓴 것 같더라고. 내가 봐도 힐러리 클린턴이 진짜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고 그 대역 있잖아요. 대역이면 그걸 가계무샤라 그러나. 위에 김정은이도 그런 가계무샤가 한 뭐 몇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고, 시진핑이도 가계무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힐러리도 이제 거기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힐러리가 이번에 그 바이든이 취임식 할 때 온 사람이 그 힐러리가 상당히 키가 크다더라고. 근데 그 사람에 비해서 키가 영 작은 사람이 왔다 그러잖아요. 아마 내가 그 대역을 쓴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밝혀지겠죠. 그건 그렇고,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면은, 내가 무슨 말 하다가 또 옆으로 갔는가 모르겠네. 그리고 애리조나 여기서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이제 클린턴은 언젠가 복귀하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바이든이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일단은 내게서 졌으니까, 그 사람한테 저녁을 사줬지. 내가 줬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내보고 한참 걱정을 해요. 김성기 씨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라. 허경영이 완전히 그 사람 쉽게 말해서 사기꾼이다, 사기꾼. 저게 사기꾼이라 그러니까, 저 김영삼 대통령이 1992년도에 1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1992년 12월 달에. 그래 돼가지고 정치인들 보면은 중에는 그 정대철이라고 있어요. 정대철이고 정대철님의 그 아버님께서 상당히 그 팔선 의원인가 하셨어요. 정일영 의원님이라고 상당히 그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그 어머니께서는 이태영 변호사라고 정대철, 정일영 그 의원님의 이제 부인이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태영 그 변호사님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김대중 그 당시에 총재죠. 총재가 이제 그 80년대 신군부 전두환 밑에서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징역살이 하실 때에 변호를 해준 그런 분이에요. 아주 고마우신 분이죠. 그런데 그 이태영 그 변호사 정대철 씨 이제 어머니께서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가지고 1997년 12월 달에 이제 15대 대통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대 대통령 그 당선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이희호 여사가 이제 그 정대철 의원님의 이제 그 어머님한테 찾아갔어요. 너무 이제 그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신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참 제가 왔어요. 이희호가 왔어요. 하면서 그렇게 꿈에도 바라던 그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김태영 그 변호사님도 이태영 변호사님도 엄청 김대중 그 총재가 대통령 되기를 그렇게 참 바라고 또 바랐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야. 치매 걸려가지고 전혀 못 알아봐요.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있고. 하여튼 정대철 그분을 이제
다시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92년도로 돌아온다고. 92년도에 김영삼 씨가 이제 김영삼 총재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명동으로 한 만나자 이제 이렇게 했는가 봐요. 12월 달에. 그 당시에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니까 엄청 그 파워가 있었지. 그러니까 뭐 경찰들이 쫙 삼엄하게 이제 경호를 쓰고 이럴 때 정대철 씨가 이제 가서 김영삼이를 만났다고. 만나가지고 또 하는 말이, 야 봐라, 내 그 바빠서 길게 이야기 안 한다. 김영삼 씨가,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가 정대철 의원한테 하는 말이라고. 야 봐라, 네 저 국무총리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네가 다니고 있는 그 똘마이 한 5명 내가 그 한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시킨 대로 국무총리 자리를 수락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더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모시고 있는 너 보스 그 김대중이는 사기꾼이다 이랬다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앞에서는 김영삼 씨가, 누구한테는 모르겠어, 내 기회가 오래되는데 네 가까이 와봐라 이러니까, 귀에 가까이 싹 하니까, 임마 김대중이는 빨갱이다 이랬다더라고. 김영삼 총재께서 그런 이야기 했다더라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김대중이 보고 김대중이 빨갱이다 그렇게 했고, 정대철 씨 앞에서는 김대중이를 보고 이 사기꾼이다 그랬다더라고. 이제 이거는 뭐 정대철 그 국회의원이 한 이야기가 유튜브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저기 광주 거기 MBC에서 나와가지고 대담한 게 있어요. 그걸 아주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그랬다더라고. 그렇듯이 그 친구가 말이야, 내가 그 열흘 전에 그 한 달 전에 밥 사준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허경영 총재님을 사기꾼을 알고 있다고. 사기꾼. 뭐 참. 그래가지고 내보고 이제 꿈 깨라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이 좀 꿈 깨기를 바라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 결판이 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딴 거는 그것보다도 총재님께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사실이고, 또 세계 왕자가 되는 것도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으로 10년이면 다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80억이잖아요. 그리고 총재님께서 앞으로 한 300년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총재님께서 앞으로 300년 계시는데도 왜 1000만 밖에 안 되느냐. 이게 내가 지금 미스테리라고. 이게 내 미스테리라고. 그럼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내 하는 이야기가 그거라. 내 어릴 때부터 품은 뜻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내 심정은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인 그 허경영 총재님을 단순한 대통령이다, 또는 뭐 단순하게 세계 황제다를 떠나가지고 참 신인임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다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10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게 그리 아쉬워요. 그래서 참 이 우주가 다 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이 마음이 늘 있다고. 왜 1000만 명밖에 안 되느냐 이게야. 대통령이 되시고 자기가 결혼하면, 오늘 보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또 20년 이내는 또 3천만 원 준다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군대 갔다 온 지가 77년도에 제대했으니까 87, 97, 2007, 2017 한 45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20년 지나고 나면은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또 20년 끊으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한 뭐 3천만 원 줄지 2천만 원 줄지는 모르지만은 그 3차에는 내가 해당될 수도 있겠네. 안 그래? 그때 1000만 원 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그런 말도 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20년 이내는 3천만 원 했는데, 거기 끝나고 나면 또 다음에 지급한다 그랬거든. 그렇듯이
참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싹 다 이렇게 다 구원을 다 받고 구원을 싹 다 받아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다 신인님으로 다 알아보고 참 백국명패도 하고 축복도 받고 또 뭐 그때도 완전 천사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진짜 그 명패할 대상자가 많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뿐만 아니라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만약에 그 뭐 돈이 좀 생기면 전부 다 거의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여튼 다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고도 세계 황제가 되고도 해외에서도 다 찾아오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인식을 못하게 될까? 이게 그게 그렇게 아쉽고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뭐 깨달은 만큼 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던데 그만큼 알기가 힘든가 참. 오늘도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아이고 3일날 내일 모레 5일날 5일 5일이면 이제 월화 수요일인데 그때는 참 모처럼 우리 저게 경남 김해하고 김해를 추측해서 경남에 거주하는 우리 이제 당원님들하고 같이 오래간만에 참 같이 하늘군 가는데 그리고 또 신규 신입 사원들이 새로 처음으로 가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좀 해달라고 그래 전화가 왔던데 유가원 단장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가 생각 중입니다. 근데 내가 늘 하는 말은 거의 같아요. 그건 뭐냐니까 오늘도 총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총재님을 만났다는 이 자체는 오늘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생에 굉장히 복을 많이 지었던 분들 이런 분이 총재님을 만나게 된다 이야기하셨죠. 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에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지식이 많은 사람 많습니다. 내가 들어보면 입이 쫙 벌어질 만큼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지식,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허경영 참 시인님을 이렇게 아련하고 만나봤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비전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요. 나는 오직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한 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떠한 삶을 걸어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이제 김형수 교수님이라 할 수 있죠.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아주 어릴 때 알았다 이 말이에요. 16세, 17세 때 알아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줘야 가장 잘 사는가?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러나 가장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주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거다. 이렇게 그거는 고형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는 거라. 그러니까 스승이 한 사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스승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기독교도 초국하게 되고, 그러니까 초국한다는 것은 뭐냐? 기독교에 관련된, 천주교에 관련된 모든 로마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뭐 신부나 밑에 있는 장로, 집사, 권사, 이 모든 사람들을 먼지를 본다고. 먼지로. 그게 20대 초반이라고. 20대 초반에 그랬다. 그래 하다 보면 결국 이제 그것이 불교와도 연관이 있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위에 또 강정산, 또 최수원, 김일부 대성사 이런 분이 또 있다고.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뿐만 있는 게 아니라 탄어 스님들 같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야. 완전 새로운 신천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기독교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가 된다는 거단 말이야. 신천지. 5음절 나오면은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의 주제 신천지가 된다. 완전 새로운 나라가 된단 말이야. 오늘 그 총재님께서 동북 간방하고 진방에서 이제 그렇게 새로운 이제 신천지를 만드는 그런 대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진태이감이라 그랬거든. 지금 진은 동은 진이고 선은 태고 이는 남이고 감은 북이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북서쪽 방향에 이제 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북동쪽이 간계고, 그 다음에 동쪽하고 밑에 남쪽 동남간이 뭐냐니까 손방이고, 그 다음에 남쪽하고 서쪽 그 사이가 곤깨라고. 그리고 우리 전에는 그렇게 외웠는데 금강간진 손이곤태 이렇게 외웠는데, 금감간진 손이곤태 이렇게 외웠는데 진태 이감 뭐 이렇게 총재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정산한테 살아있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와서 도통이 뭡니까? 그러니까 금감간진손이곤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 간방이나 진방이나 그건 다 동쪽이다 이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게 그 예언에 부흥해서 오신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 틀림없단 말이야. 그 분을 이제 이렇게 만난 말이야. 이보다 더 큰 그 인생에 졸업하는 거와 같다고. 그러니까 모든 그 종교를, 여러분, 종교가 없어진다, 종교의 없어진다, 무종교 시대가 된다는 것은 종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논다는 뜻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를 졸업할 만큼이 된다는 것은 성자가 1만 2천 명이 우리나라에 논다는 거라고.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런 완전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딱 뒤에 이제 총재님께서 앞에 전면에 나서기를 이제 스탠바이 음지에서 숨어 있다고 지금 나와가지고 새로운 천지가 만들 때 다 주역이 된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분이 하자가, 욕심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욕심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놓은다 이 말이야. 그 참 진인을 따르는 사람, 참 신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놓은다 이 말이에요.